예, 경주포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업무 시작하고 오늘 벌써 두 번째 날이죠. 오늘 먼저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하고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어제 방송 보셨던 분들 다 같이 보셨겠습니다. 여기 뒤에 제가 라이브라고 붙여놨습니다만, 그 메모리가 지금 라이브로 걸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백업이 되면서 메모리가 거의 90%가 넘어가는, 그래서 좀 그 라이브 채팅창도 제대로 뜨지 않으면서 또 방송 도중에 그 버퍼링도 많이 걸리고 다운이 되는 일이, 어제는 뭐 완전히 화면이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도중에 다른 화면을 제가 준비했던 영상들을 보여드리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오늘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를 좀 전제보다 훨씬 더 좀 엄청나게 많이 좀 교체를 하기로 하고,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빠르면 내일 저녁에 라이브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내일 라이브는 또 그러면 실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일단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현재 시각이 7시 20분입니다. 오후 7시 20분인데, 라이브로 바로 걸어도 지금 뭐 라이브로 하나 녹화로 하나 별 차이가 없는데, 다만 녹화라면 또 편집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만, 라이브 영상처럼 찍어서 그대로 이렇게 뭐 탑재를 하더라도, 게시를 하더라도 그 라이브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빠르면 한 40분 내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경주시 포커스가 톱으로 올려놓았던 경주시 인구가 25만 명 유지도 어쩌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서 무너질 수도 있겠다. 현재처럼 감소 추세로 이어진다면, 이런 기사. 그리고 어제 경주시가 여러 가지 원래 청년의 해로 선포를 하고 청년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그 발표도 하고 또 선포식도 했었는데, 어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를 했고, 오늘 경주시 그 담당 부서에 이 청소년 해 추진 계획이라든가 기본 계획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 내용들 독자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 출산에 대한 첫째와 둘째와 셋째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작년에 비해서 올라가고, 또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원래 12만 원 한도 내에서 그 택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회당 3,300원 해서 12회 이상 추가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포함해서 올해 경주시가 하는 여러 가지 특히 주로 이제 경주시책 중심으로 달라지는 것들 한 20개의 경주시가 앞으로 홈페이지에도 경주시 올리고 하겠습니다만, 표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에도 라이브처럼 끊김없이 가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요. 오늘 코로나19 경주에 6명 발생했습니다. 1명은 격리 중 확진, 3명은 확진자 접촉, 그리고 1명은 선제검사. 경주시 누적 1804명, 새해 들어서 4일 동안 28명째 발생했습니다. 2일날 4명, 3일날 어제 5명, 오늘 6명인데 내일 7명 안되고 내일은 다시 3명으로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단검사 어제 753명 증가하면서 많이 증가하라, 37만 명이 넘었었고요. 2년 동안. 그리고 어제 자가격리되신 분이 추가로 10명, 격리 중에 오전 10시 현재 152명 해서 우리 누적으로 경주시에 13,502명이나 자가격리가 됐고, 오전 10시 현재는 152명이 격리되어 계신다는 소식이고요. 예방접종은 뭐 여기서는 지금 잘 증가가 빠르게 18세 이상은 90%가 훨씬 넘었을 텐데, 어쨌든 어제 1차 예방접종이 298명에서 21만 명, 우리 경주시 인구의 83.38%, 2차 369명 맞으면서 79.53%, 3차 2,487명이 어제 추가로 받으면서 38.2%가 됐습니다. 예, 코로나19 소식. 코로나19는 마스크 잘 쓰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 백신 맞고, 백신도 마찬가지로 백신 맞고 마스크 잘 끼는 것이 최선의 방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주 포커스 뉴스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간단한 뉴스들, 톱 뉴스부터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경주시 인구가 내년 연말쯤에는 어쩌면 25만 명 유지도 어렵겠다. 어제 경주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주시 1월 3일 작년 31일 현재 경주시 인구를 봤더니 25만 1889명 해서 작년 12월
31일 기준 25만 3,500명보다 1,313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평균 3.6명 감소한 셈이고요. 경주시 인구 2015년 말에 26만 명대가 무너지고 매년 줄어들어 6년째 매년 감소했습니다. 2014년 말에 26만 1,500여 명이다가 2015년 말에 26만이 무너지면서 25만 9,700명이 됐고, 딱 5년 만에, 6년, 7년 만에 내년 연말, 올 연말 정도는 또다시 25만이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16년 말에서, 2016년에는 한 321명 줄어들었는데, 2017년에는 1년 동안 1,549명, 2018년에는 1,039명, 2019년에는 1,462명, 1,000명, 작년에는 무려 1,900명 감소하다가 2018년 1,039명, 2019년에 1,400명, 62명, 2020년 1,900명으로 이렇게 증가폭이 계속 커지다가 감소폭이 올해 1,313명으로 좀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한 현상. 세대수는 늘어난 반면에 우리 이제 홀로 세대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세대수는 오히려 12만 3,071세대, 세대당 인구 2.05명. 세대수는 전체적으로 경주시 전체 인구는 줄어들어도 세대수는 늘고 있고 세대당 인구수는 오히려 계속 감소 추세다. 그만큼 핵가족화되어 가고 나 혼자 세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 반영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15년 말에 경주가 11만 2,600세대 세대당 인구가 2.31명이었는데 지금 작년 말에 세대는 12만 3,001세대, 세대당 인구는 2.05명, 세대당 인구는 확 줄어들었고 세대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상당한 변화. 이렇게 세대 지금의 어떤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통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황성동 안강읍은 계속 1, 2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황성동도 줄었고 안강읍도 인구가 줄었습니다. 동천 용광동은 3, 4위가 작년 3등이었던 동천 올해 4위로 내려앉고 용광에 아파트 몇 개 더 들어서면서 용광이 3위로 올랐었고요. 외동 현곡 쪽에도 외동에 아파트 입주들이 늘면서 외동이 작년에 6위에서 올해 5위, 현곡은 작년 5위에서 6위로 인구수 순위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황성동의 경우에 작년보다 527명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1위 28,311명, 2위 안강읍은 24,083명인데 작년보다 934명 줄었습니다. 작년에 3위였던 동천동은 작년보다 592명이 줄어들면서 4위로 내려앉았고요. 용광동은 작년에 22,521명이다가 올해 무려 1,551명이 증가를 하면서 3위가 됐습니다. 용광동이 전체적으로 한 24,072명으로 3등, 용광도와 동청이 순위를 바꾸었고요. 현곡하고 외동도 작년에 24,431명이었던 외동 1년 동안에 1,728명 증가를 하면서 작년 6위에서 5위로 올랐었고요. 현곡은 작년에 21,947명이었는데 248명이 줄어들면서 21,699명으로 내려앉으면서 다시 순위도 외동하고 막 바꾸면서 6위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지역 내에서의 변화들이 이렇게 좀 생겼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은 보덕동입니다. 1,724명, 그 다음은 서면이 3,116명, 산내면이 3,230명, 밑에 꼴찌에서 1, 2, 3위 순이고요. 연령대별로는 황성동이 가장 젊고 산내면이 가장 고령인구가 많은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이건 작년도 그랬던 것 같고, 경주시의 65세 이상 전체 그 인구가 59,645명인데요. 쭉 내려가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3.68%, 작년에 57,314명보다도 2,311명이 증가했고, 그러면 포인트 수로 1.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UN 기준으로 보면 초고령 사회가
20%,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하는데 경주시 인구 65세 이상이 전체적으로 23.68%나 되니까 이미 경주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오래전부터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만큼 비용들이 많이 부담이 되지요. 젊은 층 세대들의 비용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전체 그런 것이기도 한데 우리 경주도 그렇다. 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무려 전체 인구의 49. 이제 정말 2명 중에 1명입니다. 산내면인데 작년에는 44.4%였는데 올해 49.4%가 무려 4.9%포인트나 더 높아졌어요. 고령화가 그만큼 더 많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면이 46.73%, 내남면이 43.72% 이렇게 비율이 나타납니다. 가장 젊은 지역 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10명 중에 1명 용광동이었습니다. 황성동은 11.34, 현곡면은 13.76. 아이고 제 기사에서 제목부터가 잘못된 기록이네요. 이게 지금 가장 젊은 동은 용광동인데 어째서 오늘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틀린 숫자가 제목 글씨하고 좀 다르게 나가 있어서 가장 고령 비율이 낮은 곳은 용광동입니다. 용광, 황성, 현곡 순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산내, 서면, 내남 이런 순이었는데 아까 제목 글자가 좀 중간 제목도 틀리게 써 있어서 그렇게 써놓고는 왜 쓸 때 또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양해를 바랍니다. 단신들 몇 개 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경주시 건강검진사업 성과대회에서 경주시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탔다는 소식인데요. 예, 요거 기사인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경주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주관 제13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정진사업 성과대회 종합부문에서 우수기관상 받았다는 소식. 코로나19 여건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건강정진사업 열심히 펼쳤다. 전국 우수기관 35개 기관 선정을 했는데 우리 경주시도 선정이 됐다. 경주시 보건소가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고요. 오늘 중학교 학부모님들 그래도 마음 많이 졸이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중학교 원래 지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중학교 입학 배정 전산 추첨 오늘 오후 2시부터 경주교육청에 서 있었는데요. 10개 중학교군 1,408명, 남학생이 720명, 여학생이 688명, 중학교 445명, 남자 228명, 여자 217명 이렇게 해서 중학교부는 10개 교로 535명 선배정하고 나머지 873명을 일반 배정했고 중학교는 간포중학교 등 10개 중학교 445명을 지역 선배정했다고 합니다. 투명성위에서 이런 외부 인사들 공개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추천했다고 하고요. 개인별 배정 결과는 7일 오후 2시부터 경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정통지서 초등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것이 원래 경주시 행정 달라지는 부분들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경주 주요 행정. 원래부터 출산 장려금이 이렇게 많이 정액이 됐죠.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도 연간 12만원 이상의 12만원 정도의 택시비가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행정 제도가 달라지는데 경주시 시민생활과 관련 있는 20개 행정, 4개 분야, 보건복지, 행정교육, 농림, 교통안전, 이렇게 4개 분야 주요 제도, 서비스, 알기 쉽게 정리한 핵심 달라지는 제도, 시책 20가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건 앞으로 경시 홈페이지나 SNS 통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경시가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표에서도 보면 보건복지행정에서 기초 등등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점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파일을 열어놓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파일을 안 열어놓으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기존에는 없었는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한 경우에 분기별로 15만원 그러니까 월 5만원씩 또 종전에는 없었는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할 때에도 위로금 15만원이 30만원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여기 보시는 대로 파랗게 칠해놓은 부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지는 분야들이 또 있죠.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도 원래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어제 경북 도내에서 최초로 그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경기 안산시나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 이 경주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에 그 작년 9월 기준으로 이 대상자가 한 338명, 대한민국 국적은 없는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한 338명 되고, 대상자가 한 380명 정도가 되고, 실제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한 177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월 10만원씩,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차감을 하고 이제 부모님들부터 받는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뭐 확대 지원하는 것은 요 오른쪽 편에 첫째 자녀는 300만원, 둘째 자녀는 5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800만 원. 요거는 동일한데, 첫째, 둘째가 크게 늘었다. 첫 만남 이용권, 이거는 뭐, 지난번에 정부 사업으로 시행을 한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 쿠폰, 이건 이제 경북도 내 주민등록을 가지고 출산을 한 10만원 상당의 출산 쿠폰을 이 경북도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원래부터 하는가 봅니다. 원래 출산을 하면 여러 가지 일단 한꺼번에 맞는 금액은 많습니다. 행정교육 분야에서는 어제 공중위생식품 맨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식품 공중위생 영업신고도 앞으로 원스톱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 유치원부터 원래는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고, 중개고 신입생 교복 부입비는 우리 경주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경주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이동엽 시의원이 그때 대표 발의했던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원래 신설이 됩니다. 10만원씩 모든 아이에게, 입학한 아이에게 10만원씩 주는, 이것이 원래부터, 이게 또 경주페이로 아마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이고, 이런 점들이 원래 처음 시행되는 것들이고요. 농업 분야에도 저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상광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전 지급이라든가 농어민 수당, 연간 60만원이니까 뭐 한 달에 5만원 꼴이죠. 이걸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지급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주시 담당자가 오늘 좀 설명을 하면 제가 풍부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제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영농 폐기물 수집 보상금 지급 체계도 크게 개선이 된다. 플라스틱 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오른쪽 편에 안내들 한번 정주화면에 놓고 한 번씩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추후에 또 SNS나 별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교통안전 분야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경주 시민안전보험, 이게 예년에하고 많이 좀 달라지는 것인데,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중에 이 자연재해 등 상해 사망자나 후유장애 보장 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올해 하반기 6월 1일부터는 2,000만원으로, 익사사고 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장한다고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표에는 보면 감염병 사망도 사망금이 보장금으로 지급이 원래 6월 1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고, 경주역 폐역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임시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 프리마켓이나 예술 공연장으로 활용된다는 이야기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요.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시 청년정책,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우리 경주 뉴스로도 나갔고, 어제 청년의 해로 경시가 선포를 하고 7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배경, 인구정책 저출생 극복에서 올해 대상을 받았고, 아동 친화 도시도 지정 추진 중이고, 여성 친화 도시도 지정을 받았고, 청소년 정책에는 대통령상을 받았고, 이런 점들에 더해서 청년정책까지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확대도 하고, 또 새롭게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해서 가족, 아동, 여성, 청소년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추가해서 5대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이제 청년의 해로 선포도 하고 여러 가지 7개 분야, 그리고 5년 동안 원래 150억을 시작으로, 시작은 아닙니다. 제가 또 내용적으로는 알아보니까 5년 동안 한 1,550억 정도가 된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제 경주시가 보도 자료를 내고 하니까 여러 언론에서도 이제 많은 보도가 됐던데, 대체로 이제 보도가 된 내용들이 보면 이런 식의 보도들이지요. 특정 언론 이야기해서 안 됐으면 청년정책 원래 예산 150억 배정을 했고 5년 동안에 1,550억을 푼다 이래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올해 예산이, 청년 관련 정책 예산이 없었는 것이 150억 신규로 이렇게 늘었던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여러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보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 한 30억 정도 더 하겠다는 것인데, 기존에 경주시가 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작년까지 각 분야에서 경주시가 하고 있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을, 정책과 예산들을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8개 부서에 있더라, 이런 것이고, 8개 부서에 한 120억 정도가 좀 넘던가요? 보면 전체적으로 건강정신과, 농업정책과, 예를 들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청년 농업인 영농지원 요 왼쪽 표에 있는 건데요.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지원이라든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역 시민소통과실에서 하는 것, 대학생 정책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시정 새마을과의 청소년 진로 및 인성 체험교육, 중고 신입생 교복 구입 및 지원 11억, 얼마입니까? 이게 100만 원이면 단위가, 그러면 11억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산들이 쭉 있죠. 그게 현재 여러분 청소년 쉼터, 아동 청소년과의 청소년 쉼터 운영, 고3 청소년 축제 1,600만 원, 청소년 얼마당 동아리 지원 1,87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육선, 청소년 합창단 운영,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청소년 공예대전, 일자리 창출과 해서 청년 고용 우수기업체 지원, 취업센터 활성화 지원,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이런 것들 이 표에, 이것들 다 합치면 현재 한 121억 4,900만 원 정도 원래 당초 예산으로, 기존에 이것들은,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고생, 신입생 교복 구입이라든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원직업, 청소년 저축계좌, 초보 청소년 농부 멘토링, 청소년 화랑도 체험 운영 1,600만 원, 고3 청소년 축제 1,600만 원, 안강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까지 다 청년 정책으로 본다는 건데, 어쨌든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요 오른쪽 표요.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 2천만 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경주시가 지금 이걸 청년정책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 청소년, 우리가 보통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19살 이상, 경주시에서도 어제 밝힐 때는 19살 이상이라고, 20세에서 20살에서 39살까지로 중점 지원 대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 2022년 예산이, 올해 예산이 121억 4,900만 원인데, 경주시에서는 여기다가 올해 추경에 이만큼의 예산, 한 27억 5,500만 원을 더하면 한 150억이 되죠. 요게 이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이런 겁니다. 청년정책 아카데미, 청년들에게 5천만, 이거 얼마입니까? 5천만, 5억이네요. 5억. 청년주택 세어하우스 2억. 1인 청년가구 안심 패키지 5억. 경주형 청년 상생 커뮤니티 15억. 청년문화예술 캠퍼스 2,500만 원이죠. 단위가 500만 원이니까. 청년문화예술 주간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27억을 더하면 한 150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시 예산이 막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어제 무슨 실제로 신규로 하는 건 27억이 되는 거죠. 나머지 123억 정도는 기존에 해오던 청소년 정책까지 심지어 교복 지원비까지 다 해서 이걸 청년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한 대 다 묶어서 원래 청년의 해로 선포도 하고 청년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8개 무슨 일을 근데 이게 과연 청년 정책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1년에 2,000개씩 원래 2,000개고 5년 동안에 2만 개를 만든다라고 하면 1년에 4,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이런 정책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희망무적의 7년 청년 정책해서 경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청년 복지 정책 하우스, 이게 주거 정책으로 이런 것들 쭉 있죠. 어제 이제 경씨가 밝힌 내용들 중심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청년 문화 레네상스, 이게 신규로 하는 게 한 27억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했던 거 청소년 어울마당, 고3 청소년 축제, 이런 게 한 120억 기존에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청년 농부, 이런 여러 가지 디딤돌 행사, 이런 것들, 청년고도 아카데미도 이미 작년부터 센터 설치했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과연 김 씨가 홍보하는 것처럼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150억을 책정했다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좀 구분해서 신규는 사실 한 27억이더라. 기존에 청년 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청년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연간 2,000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과연 만들어내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1년에 4,000개씩 5년을 해 2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 실현 가능한 일일까에 대해서는 충분히 되돌아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씨는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청년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체계적인 창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경제 관련 교육학습기를 확대한다든가 세월하우스로 공급, 이게 근데 아까 2억인가 이러면 몇 세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예산이 구체화될 단계에서 나오겠지요. 말 그대로 중앙시장이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청년층 중심의 젊은 경주를 만들어 가는데 의미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좀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많이 부풀려서 좀 부품하게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다. 왜 그런지는 우리 경주시도 청년 정책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들일 수도 있고, 아까 취지는 아동, 청소년, 출산 이런 거에서 완성하겠다, 여성도 친화도시에서 이제 청년 정책까지 또 완성하겠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좀 너무 좀 졸속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실제 청년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을 너무 많이 또 청소년 정책이 청년 정책인가, 20세에서 여기는 39살까지 해놨는데 그런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그동안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청년들의 취업, 창업, 주거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의미들은 굉장히 큰 것 인정합니다. 매우 크다. 이런 또 경시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당겼다. 이런 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굉장히 큰데 좀 그래도 시민들은 혹세무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청년정책이 아닌 것들까지 다 청년정책, 이런 차라리 그러면 신규로 하는 것들 중심으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실질적인 청년정책들을 묶어내고 원래 새롭게 시도하는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로 새롭게 강화한다. 이게 맞는 것 아닌가. 근데 아동 청소년, 고3 청소년 축제, 여러 가지 교복 지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청년정책으로 볼 수 있나. 우리가 흔히 청년정책이라고, 이 시대 청년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더구나 또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알바하면서 막 외지 생활을 하는데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이 들다.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비용도 많이 들고, 일자리도 실제 없을 뿐더러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괄하면서 지자체나 국가가 잘, 그게 일자리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죠. 주거 복지 문제도 같이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겠다. 취업, 창업, 주거 정책들, 주거 복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지만 조금 너무 많이 과장됐다는 생각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서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일자리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너무 실현 불가능하다 하기는 어렵지만 좀 세부적으로 고민해 볼 지점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도 다시 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점들을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측면은 뭐 좀 정책 의지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다 이렇게 충분히 보고요. 진보당에서도 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청년 지원 조례 주민청원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도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이직 준비급 지급,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라는 이 청구를 해놓은 상황인데 뭐 경쟁하는 건 좋죠, 경주시랑. 근데 이 진보당 또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쪽에서는 이 경주시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는지, 또 그리고 경주시도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지원하려고 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느냐 이런 점들은 한번 진보당 청년 이 지원 조례 발의한 분 모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인터뷰를 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인터뷰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주시 이번에 만든 이 청년 정책과 또 진보당이 청원한 조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인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금요일날 인터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소식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전할까요? 오늘 아침에 남궁인 아주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10에서 김현정 뉴스에 나와서 이 김밥 장사를 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를 하고 장애인들에게서 봉사한 박춘자 할머니의 사연이 정말 가슴 뭉클하던데요. 20대에 결혼을 했다가 출산을 못한다고 가정이 이렇게 이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평생 혼자 살면서 장애인들 10명을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한 명 하던 게 10명까지 이분이 지원을 하면서 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할머니가 모은 전 재산, 지금은 어려워서 이제 장애인 단체도 집에 들어가서 하시는데, 그분이 세를 살던 월세 보증금까지 전액 다 기부를 해서 그 금액이 6억이 좀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아서 모은 전재산, 그리고 20년 동안 지적 장애인들을 돌봤다. 그래서 남궁 교수는 이게 그저께 청와대에서 올해 기부하신 분들 청와대 초청해서 이렇게 청와대가 만찬을 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청와대에 와서 조우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높은 사람도 번듯한 회의도 아니었던 범인으로는 범접하기 어려운 영혼이 펼쳐놓은 한 세계였다. 다들 울었다. 페이스북에서 옆자리 대통령 부인이 김정수 여사가 가장 크게 울었다. 이런 적도 적었고, 이분이 90이 넘게 다 주면서 살다가 팔자에 없는 청와대 초청을 받았다면서 방금 내밀어 주시는 김 여사의 이제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손을 잡으니 어린 시절 제 손을 잡아주던 아버지 손이 생각나 귀한 분들 앞에서 울고 말았다. 펑펑 울었다. 이거 오늘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이고 연합뉴스 영상인데요. 우리 사회가 참 괜찮은 세상인데 이걸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웃 돕기 하신 분들 영상을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경이 원래 35마리 처음으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기사에 보면 분양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연말연시 여러가지 이제 이웃 돕기 하시는 분들, 아까 우리 박춘자 할머니 평생 모은 돈 6억이 넘게 하신 분들도 봤습니다만, 우리 경주에도 경시 종합자원봉사 시민들로부터 받은 옷 600벌 외투 외국인 노동자들 위해서 전달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가람전력은 용광도에 성금 200만원 기탁했다는 소식,
그리고 근천읍의 수복사 라면 50박스, 즉 동사무소, 그리고 근무대 양면에 푸른산업 하시는 김재동 대표는 성금 100만 원을 면사무소에 기탁을 했고, 황성동 소재에서 C채널 안경 콘택트 하신다는 분 성금 100만 원 또 동사무소에 기증을 했고, 주민센터에 기증을 했고, 황성동에 있는 태신관 학기도 도장에서도 이 도장 수강생들하고 함께 모은 그 라면하고 물티슈를 그 황성주민센터에 기증을 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용광동 통장협의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기탁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연말하고 그 토 일월 동안에도 많으신 분들이 그 이웃돕기를 한 것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시 제가 빠짐없이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려놓고는 어제 못 전했기 때문에 오늘 좀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이 우승 PNF라는 회사가 상수도 기자재 생산업체인데 본사는 되고 있고, 여기서 경주시에 성금 1,000만 원 기탁을 했고요. 신라 컨트리 클럽 이번에 지난 7월달에 장학금 1억 원 기탁도 했고, 이번에 또 성금 500만 원, 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 원 기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주교회도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 기탁을 했습니다. 했고, 이번 때는 경주향교 400만 원 성금을 기탁을 했고요. 협성아파트 협성교포의 용왕입주자 대표회에서도 성금 200만 원 경주시로 기탁을 했네요. 그리고 새마을회 분여회 총 550만 원 상당 이웃돕기 뭐 물품 전달했고, 경주지역 건축사회도 500만 원 기탁을 했고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분야에 성금 300만 원 또 기탁을 했고, 바르게 살기 운동 경시협의회에서도 성금 300만 원, 남경 엔지니어링 우체의 바로 사무실 근처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는 경시보건소에 500만 원 상당의 직원 위문품 전달했다고 하네요. 성금동 청년회에서는 성금동 주민센터에 행정복지센터에 100만 원 했고, 근처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도 뭐 성금 5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기탁을 했다는 소식. 선도동의 용궁단골 식당에서는 또 선도동 주민센터에 100만 원 기증 기탁을 하셨다고 하고요. 원대로 환경공단에서는 양남면에 그 행복 나눔 선물 세트를 기탁을 했다고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오성동에 전기요로를 기부했다는 이런 따뜻한 릴레이, 이웃돕기 릴레이 기사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컴퓨터 메모리 개체 문제로, 정설 문제로 라이브를 하지 않고 녹화로 전해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빠르면 내일은 라이브로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박수나 좋은 의견이나 무엇이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라이브 채팅창은 지금은 어차피 안 되니까요. 댓글에다가 의견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늘 부족한 방송에 응원해 주시고 힘 보태 주시는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님들, 유튜브 경주포커스 TV 채널 독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좀 메모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빵빵하면 좀 더 에러 적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한 정시간 되십시오. 현재 시각 8시 35분인데요. 아까 제가 7시 20분에 시작했으니까 라이브로 하니까 좀 속도가 빨라지네요. 고맙습니다.